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메가변리사에서 현재 상표법을 강의하고 있는 최지환 변리사라고 합니다. 저희 유튜브에서 이렇게 뵙는 거는 또 처음인 것 같은데요. 지금 변리사 1차 시험을 치르고 오신 수험생 분들께서 이제 2차 시험을 막 준비하셔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변리사 2차 시험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세팅을 주변을 해놔야 되는지 하나도 감이 안 오시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막막함을 제가 좀 풀어드리고자 변리사 2차 상표법 입문자 가이드 시리즈를 간단하게 기획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메가 변리사에서 동차 설명회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거기에서도 또 유용한 정보들 드릴 거지만 이제 그 시간만으로 저한테 할당된 시간만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기에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이렇게 따로 간단하게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3편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수험생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이 생각이 나면은 종종 이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변리사 2차 시험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알아야 하는 가장 기초적인 지식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가지 컨텐츠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로는 일단 변리사 2차 시험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아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1차 시험은 객관식 문제로 풀이를 하고 오셨을 겁니다. 근데 2차 시험은 서술형으로 진행이 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4과목을 크게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일차에는 특허법과 상표법 각각을 별개 과목으로 보게 되고요. 2일차에는 민사소송법과 선택 과목을 보게 됩니다. 각각의 과목에서는 2시간 동안 4문제를 풀이를 하게 되고요. 각각의 문제는 30점, 20점, 30점, 20점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제를 읽고 여러분들께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한 다음에 출제자가 원하는 내용을 답안지로 기술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 그걸로 평가를 받고 합격자가 결정되는 시험입니다. 자, 그러면 답안지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또 궁금하시죠? 답안지는 일단 대략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답안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원래 16페이지로 구성이 되었다가 2024년도 시험부터 20페이지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제 추측으로는 이전에 16페이지로 했을 때 수험생분들께서 한 권씩 더 받아서 더 적는 수험생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냥 기본 양 자체를 20페이지로 늘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변리사 2차 시험, 물론 많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분량이 무조건 고득점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는 이따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 시간 가질 테니까 일단 변리사 시험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 대충 감만 잡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로는 답안지와 연습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과목 시험을 볼 때마다 한 권의 문제지와 그 다음에 한 권의 답안지, 그 다음에 2장짜리 A4 용지로 연습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연습지 주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시험장 가면은 2장의 연습지를 한 과목 볼 때마다 줍니다. 그건 어떤 용도냐면 여러분들께서 시험지를 받아보시면 문제가 굉장히 빽빽하게 차 있거든요. 그리고 답안지는 이제 정말 최종 답안을 적어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개요를 잡는 용도. 그러니까 저희가 개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수험계에서는 보통 목차를 미리 짠다라고 합니다. 목차를 잡는다라고 하는데 목차를 잡는 용도로 연습지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또는 문제에 주어진 사실관계가 복잡할 때에는 타임테이블을 그려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그런 연습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답안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한 권이 주어지고 20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차 수험생 분들께서는 20페이지보다 넘게 적는 거는 좀 힘드실 거예요. 물론 시험장 가서 초인적인 힘이 발휘되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일단 분량 자체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특히 과거에 16페이지였을 때에도 동차생은 16페이지를 시험장에 가서야 겨우 채운다. 이런 평가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실력이 여러분들
3, 4, 5, 6월 지나가면서 좀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 시기만 기다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초반에 답안지 채우기 어려우실 때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목차를 쓸 때마다 이제 기득 이상이신 분들은 한 줄 안 띄거든요. 왜냐면 한 줄 띄면 너무 비어 보이는 그런 단점이 있기는 해요. 근데 동차 수험생 분들께서는 일단은 심리적으로라도 분량을 좀 많이 채웠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게끔 목차 하나하나 띄울 때마다 중간에 여백 한 줄을 남겨주세요. 그게 한 가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각 과목에서 목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답안 분량의 관점과 시간의 관점이 있을 텐데요. 답안 분량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0페이지가 주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뭐 한 줄 띄어서든지 최종적인 목표, 시험장에서의 목표는 20페이지 정도 채우고 나오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요. 여러분들께서 30점짜리는 6페이지 채우고 20점짜리는 4페이지 채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그 점수 배점에 딱 맞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근데 답안지 한 페이지는 22줄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1점당 대략 몇 줄을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이게 배점마다 그것에 좀 비례해서 분량도 생각을 해서 적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문제에서 5점짜리 문제가 나왔는데 그것만 막 3페이지씩 쓰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략은 계산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해보시면 1점당 대략 4.5줄 정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딱 맞추실 필요는 없고 대략 1점당 4, 5줄 정도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점짜리 소설문이 있다 라고 하면은 대략 한 40에서 50줄 정도 써주시면 되고 딱 2페이지 적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분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 배분입니다. 왜냐면 답안지야 최종적으로 내는 분량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건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어진 2시간을 정말 잘 쓰셔야 되고 배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많이들 시험장에 가면은 당연히 긴장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1번 문제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알기 때문에 출제하는 측에서도 1번 문제에다가 어렵게 내고 문제를 길게 냅니다. 그렇게 해서 1번에다가 막 50분씩 써버리게 되면은 4번 문제 풀 시간이 없어져요. 근데 여러분들 1번에다 잘 쓴다고 더 점수 잘 주는 거 아니에요. 모든 거를 골고루 잘 쓰고 나와야 평균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 일단은 배점에 따라서 그냥 기본적으로 나눠보면 30점짜리는 36분, 20점짜리는 24분 이렇게 배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문제를 풀 때에는 목차를 먼저 잡고, 즉 문제 읽고 나서 대략적인 개요를 잡는 데까지를 제가 목차 잡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구체적으로 이제 줄글로 답안을 쓰기 시작하는 그 시간을 답안 쓰기 시간이라고 했을 때 30점짜리는요 대략 7, 8분 안에 목차를 잡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답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건 대략 한 28, 9분 정도를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0점짜리는 목차를 잡는데 대략 5, 6분, 그리고 답안을 작성하는데 대략 18분에서 19분 정도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1번 문제를 36분 안에 끝내는 게 쉽지 않아요. 특히 이제 동차생 분들께서 처음 연습하실 때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일단 초반에는 어떤 목표를 좀 가져주시냐면 1번 문제를 45분 안에 푼다. 그거를 일단 1차적인 목표로 가져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1번 문제를 45분 안에 끝내는 거, 이거는 거의 한 5월까지도 힘들 거예요. 근데 대략 한 5월쯤까지 이제 꾸준히 답안 쓰기 연습을 하다 보면 그래도 30점짜리 1번을 45분 안에 끝낼 수 있는 실력이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월쯤에는 시간을 좀 줄이는 거예요. 그래도 40분 안에 한번 써보자. 그래서 대략 40분, 20분 정도의 시간 비율로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뒤로 갈수록 아무래도 문제 난이도가 좀 쉬워질 수도 있고, 아무래도 초인적인 힘이 발휘되다 보면 뒤에는 조금 더 빨리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조심해 주셔야 되는 거, 1번 문제 시간을 항상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시리즈 마지막 내용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이제 공부 환경 세팅을 좀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뭔가 새로운 걸 할 때에는 그 새로운 일 또는 새로운 공부를 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게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2차 수험생이 되셨어요. 2차 수험생이 되셨으면 2차 시험 준비에 맞게 주변 환경을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내용은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 일단 펜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 서술형 답안지 써서 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어떤 펜을 쓸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펜을 결정을 할 때는요, 일단 펜대와 펜심을 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보통 다 호환이 서로 되기 때문에 펜대를 일단 나한테 가장 먼저 맞는 거를 찾아주세요. 보통 많이 쓰는 거는 에너겔, 그 다음에 제트스트림,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썼냐면 에너겔 트라디오라고 해서 뒤에서 딸깍 누르는 게 아니라 뚜껑을 떼서 쓰는 그 에너겔 트라디오 펜대를 썼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사보고 써보신 다음에 나한테 제일 잘 맞는 걸 골라 나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펜대는 이제 결정이 되셨으면 그 다음에는 또 펜심도 바꿔봐야 됩니다. 이 펜심이 그 종류마다 브랜드마다 미끄러지는 정도와 그 다음에 번짐 정도 이런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얼마나 악력이 필요하냐 등은 또 개인 차가 있기 때문에 각자 써보시면서 본인이 너무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에서 쭉쭉 미끄러지면서 빨리빨리 쓸 수 있는 그러한 펜심을 잘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심은 에너겔 심인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제트스트림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또는 사라사라는 펜심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간혹 가다가 저는 모나미 볼펜 쓰시는 분도 봤습니다. 그건 이제 그게 잘 맞으시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딱 정해진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잘 맞는 거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초반에 일단 여러 개를 사서 써보시고 나한테 뭐가 제일 잘 맞는지를 계속 테스트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 테스트를 하실 때는 단어 몇 글자 써봐서 안 돼요. 진짜 답안지를 써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필속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잘 맞는 펜심을 잘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은 펜대 같은 경우에는 한 두세 개 정도 구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펜심만 하면서 리필심 사는 거죠. 그래서 리필심으로 갈아 끼우면서 보통 계속 답안 작성을 해나가게 됩니다. 펜심은 앞으로 정말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펜심 같은 경우에 그 굵기도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일단 0.7mm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펜심이 너무 얇으면요 답안지가 꽤 커요. 답안지가 꽤 큰데 그거를 이제 너무 얇은 펜으로 쓰게 되면 비어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굵기가 있는 0.7mm를 쓰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법학 답안지 쓸 때는 0.7mm짜리 심을 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선택 과목을 옛날에 회로 이론을 했었는데 회로 이론은 수식을 써야 되다 보니까 좀 얇은 펜심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땐 0.5mm짜리를 썼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펜과 펜대, 펜심을 다 결정을 하셨다면 한 가지를 더 구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스톱워치를 사셔야 돼요. 그게 뭐냐?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시간 관리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0시 0분 0초부터 해가지고 시간이 점점 올라가는 그래서 2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답안 쓰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러가고 있고 내가 지금 대략 한 설문 몇 번을 쓰고 있는지 이런 거를 계속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서 피드백을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긴 스톱워치 잘 미리 구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께서 GS 현장 수업 오실 때에도 그거 갖고 와서 계속 시간 보면서 하는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준비물이라기보다는 또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오히려 2차 오면서 좋아지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2차 시험에서는 법전이 주어집니다. 1차에서는 법전 아예 안 주죠. 그래서 아예 중요한 조문을 다 암기했어야 되는데 2차에서도 물론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 안 하면 속도가 안 나와요. 답안 쓰는 거. 근데 이제 좀 짜잘짜잘한 지역적인 조문까지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법 조문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GS 현장에 오실 텐데 현장에 오실 때 법조문을 출력해서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법조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다운받으시면은 이제 시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미래에 예정된 개정법 그런 것들을 막 출력하실 수도 있거든요. 괜히 헷갈리니까요. 제가 아래 자료 링크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시면은 상표법 법조문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끔 제가 자료 구비해 두었으니까 거기에 있는 자료 참고하셔서 법조문 출력하셔서 들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한 첫 번째 시리즈는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유익했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또 처음 촬영하는 거라서 조금 어색한 부분도 있었을 텐데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1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2차 상표법을 그래서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가이드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